정부에서 네. PD들, 독립 PD 협회나 아니면 많은 대화를 나눴었다라고 하는데 좀 그들이 주로 물어봤던 게 어떤 걸 많이 좀 물어봤었던 거예요? 사실 물어봤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뭐 협회와 방불특위 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뭘 물어봐야 할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었고, 이전에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19일에 발표한 5개부처 같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저희가 요구하고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남은 건 그 만든 대책들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 부분은 아직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사들이 의지가 있어야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거고. 박한성 PD가 지적하고 고치고 싶었던 게 보면은 그 방송사에서는 요만큼의 쥐꼬리만한 그 제작비를 주고 나서 모든 저작권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 그 어쨌든 간에 그 이름난 유능한 PD의 자존심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런 게 이미 횡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정부 지원금까지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작비를 모자라게 주고 나머지를 이제 거기서 벌충을 해라, 이른바 협찬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구조를 바꾸고자 했었던 그런 게 많이 컸었는데, 그 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저작권과 관련된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정부나 아니면은 좀 어떻게 좀 해야지 좀 방송사들의 좀 이런 게 좀 자세나 시각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굉장히 멀 것 같아요. 아직도? 일단은 예. 왜냐하면 지금 기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부 제작지원금을 방송사에서 일부 환수하려고 하는 것, 협찬금에 대해서 역시 방송사가 예. 뭐 송출료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항목으로 떼어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저작권을 무조건 다 방송사에 귀속시키는 것, 이 모든 게 원래 그런 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시작점 자체가 예. 다른 거죠. 해외는 미국이나 해외 사례는 저희도 분명히 PD들도 보면 상당수 유학을 갔다 왔을 거고 그대로 방송 시스템을 알고 있을 텐데 불구하고 왜 한국에 와서는 유독 그런 예전 시스템을 강요를 하는지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방불특위 활동하고 있는 한경수 PD가 늘 이런 자리가면 얘기하는 게 한경수 PD는 뭐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라든가 뭐 추니마기 이런 작품들을 해외 방송사들과 많이 작업을 했었으니까 저희 역시 알자지라 다큐멘터리 채널과 같이 공동 제작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들의 계약서를 보면 저작권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예. 저작권은 원래 창작자의 거기 때문에 여기다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얘기가 없고, 또는 있는 경우는 저작권은 네 거다라는 그런 식의 것들인데, 우리는 저작권 마치 제작비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 프로그램을 사는 방송사가 모든 저작권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개념으로 이전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아직 방송사 직원분들은. 그래서 19일 발표한 것에 보면 그런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뭐 학생들서부터 뭐 각 층의 이 창작자들에게 모두 시키겠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은 창작자들에게 하기보다 사실 모든 방송사의 PD 기자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갑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는 한 활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만 90년대 처음 외주제작 시작할 때부터 그때 뭐 저희 회장님과 저희 뭐 여기 계신 PD님들 선배님들이 되시겠지만 그때부터 좀 제대로 바로 잡았더라면은 지금에 왔을 때 이런 비극이 어떻게 보면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작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현지에서 무리하게 강행을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저작권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후에 다른 2차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PD들은 더욱더 그런 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아무튼 뭐, 제 짧게나마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답답했던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토로한 부분이고요. 가까운 일본이랑도 보면 우리나라 많이 사회 시스템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유독 그 부분만은 또 일본은 안 따라갔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방송사에도 유학 갔다 오고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왜 예. 그럴까라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요새는 저작권이라는 거를 잘 확보해야 컨텐츠를 예. 재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는구나라는 자사 이익 쪽으로만 그거를 예.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방송사가 가지고 있고 예. 뭔가 수익 창출을 하고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예. 원 저작권자들과 좀 뭐 같이 수익을 쉐어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데 예. 저작권을 다 가지고 가 있으면서 그걸 갖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더 문제예요. 예. 예. 그 이때쯤 되면은 나올지 않을까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아까 대책에 나왔던 방영권을 가져가고 저작권을 가져가고 2차적으로 뭐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계약사상으로 그 조항 하나 두 개만 추가가 되면은 뭔가 좀 많은 부분이 아니라 상당 부분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서 그런데 방송사들 카르텔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그때 대책위 할 때 지상파에서는 한 군데서도 안 왔어요. 근데 물론 그 이후 MBC 뉴스 데스크에서는 그 문제를 거론한 걸로 알고 있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방송이 안 되고 이슈화가 안 되니까 이게 뭐 도저히 바뀌지가 않은 이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뭔가 좀 계속 이슈화를 시키고 싶어 하긴 하는데 좀 많이 모자르고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요새 좀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PD 협회 회장, 연합회 회장도 이렇게 도전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어떤 현재 있는 장악하고 있는 이런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을 깰 수 없기 때문에 또 하신 거잖아요. 또 보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지에서 지금 상황이 어땠는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출국부터 그 귀국 때까지 어떤 그런 간략한 상황을 좀 여쭤볼게요. 예. 사망 소식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도 많이 슬프고 또 EBS의 관계 때문에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인들을 어떻게 모셔와야 되는지 예. 상당히 막막했거든요. 가족들한테 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했어요. 예. 어떤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까지 가는 문제도. 근데 좀 한편으로는 기적같이 예.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 많은 사람들이 협회원 아닌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기적처럼 그 두 분을 잘 예. 모셔올 수 있어서 예. 다행이었고요. 저희들도 힘들었는데 가족들이 예. 사고 현장을 가고 예. 고인들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는 것들이 더 무척 좀 힘들어서 예. 저희들이 좀 위로도 해주고 저희들이 마음을 좀 잡아주려고 했는데 뭐 같이 갔던 저희들 셋도 같이 예. 힘들어가지고 좀 서로가 서로를 좀 의지할 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대사관 직원이 그래도 처음에는 예. 좀 서로 파악하는 데 있어 혼선이 있었지만 예. 그 파악하는 걸 잘 잡고 나서는 대사관 직원들이 나름 잘 역할을 해주셨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갔다 와서 좀 별도로 인사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좀 여유가 없어서 예. 아직까지도 인사를 참 못 드렸네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예. 남아공 현지 경찰에서도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현지 예. 가이드라든지 뭐 화장이라든지 시신안치 이런 문제에 네.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잘 조치를 했더라고요. 단지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정말 있다면 예. 좀 국가적으로 약간 좀 시스템이 됐다면 예. 사고 직후에 좀 대처를 좀 예. 명확하게 좀 잘 했으면 예.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마지막으로 좀 남았고요. 그래서 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네. 도와주셔서 정말 네. 가족의 품으로 모셔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지 그러면 사고 수습은 다 끝난 거고 그 뭐라 그럴까 아무튼 뭐죠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뭐 조사는 다 이제 끝난 거고 이제 그렇게 좀 보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보험 문제에 예. 있어서 그 교통사고 처리할 수 있는 그 기금이 있나 예. 봐요. 거기서 예. 아마 거기는 이제 저 법적인 절차를 예. 대리인을 통해서 아마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 방문단에서 파악하고 보시는 사고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사고가 경위가 어떻게 좀 낮다라고 좀 보시나요? 이게 저희도 물론 들어서 알고 있긴 합니다만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업무에 대한 예. 과도한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예.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도 환성이랑 같이 2014년 1월, 2월 달에 인도에 같이 촬영을 갔었거든요. 예. 그러면 적은 예산에서 해외 촬영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코디도 이제 예. 처음엔 머무르고 섰다니 비용이 나가니까 코디도 줄여야 되고 예. 자가 운전도 해야 되고 비용을 계속 줄여야 돼요. 예. 먹는 것도 그리고 또 밤에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과도한 업무, 적은 제작비 때문에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예. 그래서 같이 한번 경험을 했던 저로서는 예. 한성이가 이 문제를 안고 남아프리카로 갈 때 촬영 현장에서도 힘든데 촬영 현장에서도 촬영에 매진하기에도 힘든데 이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를 갖고 가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예. 힘을 모아주기 위해서 환성이 방에서 동료 PD들끼리 예. 그 힘을 모으기 위해서 환송회를 했고 예. 가는 날 공항에서 전화할 때 촬영 현장에서도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예.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예. 편하게 예. 촬영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돌아오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조직이 네. 생겨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많이 업무적인 그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도 없었고 업무가 네. 가당해서 그렇게 그 현지에서 자가운전에 현지 가이드 없이 밤에 또 이동하는 게 예, 그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또 의견을 좀 내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복진호 PD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황상의 어떤 요인이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예. 거는 그때 저희 다 5명 모두 그 남아공 영사관 예. 영사님들하고 그 현지 그러니까 사고 현장 관할 경찰서의 사고 그 수사 과장 예. 그러니까 담당 과장하고 그 부검 예. 현장 부검의 예. 부검 담당관하고 또 관련 경찰관들하고 다 같이 이제 그 브리핑을 해줘서 예. 사고 상황을 현지에서의 상황을 이제 직접적으로 브리핑을 받았고요. 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현장 팩트만 말씀을 예, 드리자면 그러니까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 이건 뭐 알려진 바와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 동쪽 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던 마주오던 국도상에서 마주오던 차가 그 이렇게 지그재그로 운전을 했다 하는 뒤에 목격자가 있었어요. 후행차가 그때 막 어슴푸레한 무렵에 아마도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았다라고 목격자가 진술했다라는 그 진술서를 제가 봤거든요. 목격자의 진술서를 다 같이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그 마주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과속으로 서로 이제 고속으로 운행 중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 사고가 정면 추돌 사고가 난 것 났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죠. 예. 그런데 네. 하나만 뭐 이제는 처음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정면 추돌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은
난 건데 누가 운전했는가는 밝혀지지 않았었어요. 당시에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근데 다 추측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박관성 PD가 메인으로 가고 김광일 PD가 아마도 운전을 담당했을 것이다. 늘 그래 왔듯이. 예.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원은 유족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유족한테 직접 연락을 못 하니까 영사관 쪽에 담당 경찰 쪽에서 이게 2주인가 3주 뒤에 그게 공식 리포트가 된대요. 저희는 가 있을 때 1주차였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 리포트가 아직 나오기 전이었죠. 공식 리포트가 나왔는데 운전자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저희 예측대로 이제 김광일 PD가 운전을 하면서 그 부분이 아마 새로운 게 확인된 사실이고요. 예. 권 PD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조심스럽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기사를 쓰고 해도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박 PD와 김 PD의 어쨌든 사망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매스컴이 좀 몰리면서 와 좀 뭔가 이낙연 총리도 이제 개선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뭔가 좀 바뀌는 듯 싶었는데 다시 또 이제 한 10월 11월 좀 넘어가면서 다시 또 수그러든 경향이 좀 많이 좀 있어 보이는 와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권 PD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막 매스컴들이 7월 막 사망사고 나왔을 때 막 몰려들었잖아요. 이렇게 막 취재가 막 들어오고 또 좀 뭐라 그럴까 좀 느낌이 좀 싸했을 것 같긴 해요. 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때는 안 들어주다가 이게 꼭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지 이렇게 관심 보이고 하느냐 좀 그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물론 다 같은 마음이었을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미디어의 습성이란 게 그렇게 어떤 이슈를 쫓아가고 또 이슈가 잠잠해지면 그것은 잊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과거로 묻히고 사건으로 묻히는 경우들이 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변혁이 있을 것이고 개혁이 있을 것이고 이 순간 뭔가가 우리 외주 제작 환경이 급변할 것이고 개선이 될 것이라고 누구도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비극이 희생이 잊혀지지 않고 거듭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교훈을 준다면 그것이 쌓이면서 변화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 미디어 생태 환경도 변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아까 저작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작권이 회장님도 뭐 이게 방송사가 조작권 어떤 저작권 소유 전유하는 이러한 환경 문화가 쉽게 바뀌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방송사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방송사가 생각하는 혹은 예측하는 그 속도보다 미디어 플랫폼이나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도가 이 필드에서의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무게중심 이동도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변화 흐름이나 인식의 변화보다는 훨씬 더 빨리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 저작권의 주체가 창작자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것이 바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글로벌적인 흐름 자체가 플랫폼의 변화, 미디어 환경, 제작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작권 분배 역시도 빠르게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업계에 출입한 지는 2014년 말부터 출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있긴 하는데 2015년에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독립PD 형님들한테 감동받던 이유 중 하나가 그때 MBN 폭행 사건 때 본인은 어쨌든 간에 좀 무서우니까 좀 딴 데 가 계신데 선배들이 나서서 본인들이 손해볼 거 뻔히 알면서 어쨌든 MBN도 종편이고 고객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갑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렇게 좀 나서서 뭔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시면서 메시지를 내신다는 것 자체에도 되게 인상을 깊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정말 이런 분들이 좀 순수하게 좀 지키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분들의 권익이 계속 높아져야 되겠다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런 계기로 저희 팀장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걸 용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감사하긴 한데, 일단은 그 PD 형님들한테 한마디씩 부탁을 좀 드리고 녹음을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좀 중책을 좀 맡으시고 걔 또 난국을 헤쳐나가실 것 같긴 한데, 우리 뭐 송 회장님께서는 임기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임기가요? 예, 임기 이제 오디오 들어가는데. 2달 남았습니다 이제. 예. 네. 임기는 2달 남았습니다 이제. 원래 저희 회장 임기가 2년인데 예. 올해가 이제 2년 차니까 이제 내년 1월에 새로운 회장이 이제 선출이 될 겁니다. 근데 저희 협회가 올해 만 10년째예요. 예. 협회가 생겨서 활동을 한지. 그리고 아마 뭐 해마다 조용했던 해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유난히 일도 많고 예. 큰 일이 있었던 거죠. 일이 많았다기보다 아주 큰 일들을 치러야 했고, 그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박한성 PD와 김광일 PD가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 감사합니다. 계란에 바위를 던지다 하셨는데, 예, 아무튼 인상 깊었고요. 뭐 복피디님도 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예. 참 지금 현 회장님이 2년 동안 임기를 했지만 저는 협회에서 싸움꾼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게 됐냐면, 참 동네 PD들이 바보처럼 남의 일의 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어줘요. 남의 슬픈 일을 같이 공유시키고 남의 분노한 일들을 잘 이렇게 보도를 해서 해결을 해주고, 동네 PD들이 그런 일은 잘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문제는 이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 중이라고 해야 되나 제 머리를 못 갖는다고 자신들에 대한 권리 침해가 당연한지도 잘 모르고 이게 권리 침해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좀 자각이 좀 늦어졌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2015년인가 MBN 폭행 사건 싸움 때도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국회 국정감사도 우리가 나가서 증언을 했고 국회의원들도 먼저 연락을 해서 무슨 을지로 의원이다, 뭐 무슨 특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자료집도 만들었고 설문지도 만들었어요. 이슈 딱 끝나면 이제 그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도 현 상근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을 전담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밥벌이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19일 날 정부 대책 발표가 나왔지만 굳이 이런 발표가 없다 하더라도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정부 발표 나왔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고 또 정부 발표만 기대해서 우리 자신들도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해결하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으쌰으쌰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충분히 회사 조직 내에서 자금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위한 TF를 방송 내에서는 충분히 둘 수 있어요. 시청자위원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들이 울기 전에 방송사 스스로도 선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 발표 대책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복 PD님 말씀에 이어서 좀 보충을 하자면 저희가 오늘 MBC 앞에서 독립 PD들의 집회 시위를 한 것은 사실 MBC에 대한 그 기대가 또 애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어떤 특정 세력을 견제하던 또 약자를 대변하던 MBC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저희도 똑같이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MBC에 대한 그 기대를 저희의 표현으로 이렇게 대변을 한 거고요. MBC가 먼저 바뀌면 방송사가 한순간에 다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MBC가 먼저 선도적이란 말을 오늘 많이 했는데, 제작 환경의 선진국이다 하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오리라고 좀 믿고 그렇게 열심히 쌓아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혹시 뭐 방송사 분들이 좀 들으신다면은 계약서상의 그 PD 제작자들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요 조항만 좀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작은 문구 하나이겠습니다만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정말 앞서 나간 그 선배들의 죽음 헛되이 되지 않는 그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올해든 아니면 내년이든 언젠가는 그런 게 좀 빨리 왔으면 하는 저도 바람으로 일단은 요 녹음을 좀 마치도록 하고, 내년에도 7월에도 당시 뵐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